지금 생각나는 가장 좋아하는 핫한 아이돌 한 명 하나 얘기해주세요. 아이돌? 방탄? 방탄. 방탄소년단이 어느 마을에 방문을 했어.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 그 마을은 모든 마을 주민들이 재산으로 소를 10마리씩 가지고 있었어. 9마리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11마리씩 가진 사람도 없고 100명 전원이 10마리씩 소를 가지고 있었어. 방탄이 거기 와가지고 행사를 뛴 거야. 그 행사에 참가하는 마을 주민들은 이제 어떤 비용을 내고 그 행사를 본 거지. 소 한 마리였어, 가격이. 마을 주민 전체가 그 방탄소년단 행사를 봤다고 쳤을 때 방탄소년단은 얼마를 벌었지? 100마리. 100마리의 소를 벌었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9마리의 소씩을 가지고 있지. 아, 그쵸. 9마리씩. 그 마을 주민들과 방탄소년단을 비교해보면은 9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무려 100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방탄소년단으로 굉장히 큰 빈부격차가 생겼어.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 그렇게나 많은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방탄소년단이 벌어들인 그 100마리의 소를 다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을 거치는 게 옳을까? 아니? 전혀 아니야? 국가 주도의 강제적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도 너무나 옳지 못하고 우리 경제 그리고 수많은 어떤 빈자들의 삶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방탄소년단의 것을 뺏어서 다시 마을 주민들에게 주는 게 좀 부당하다거나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 방탄은 그만큼 일해가지고 일한 값을 받은 거니까? 정당한 노동의 결과값이니까. 그쵸. 맞아요. 공정한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은 내가 부를 벌어들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효용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게 돼.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야. 굉장히 이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나뉘었다는 거는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 정당한 자본주의 사회라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물건을 값싸게 제공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는 데 실패한 사람들, 소비자들의 욕구와 가치체계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거야. 돈을 적게 버는 거야. 거기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빈부격차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한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정당하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너의 소득을 빈부격차가 발생했으니까 전체 또는 일부분 내놔라. 우리가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상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타적인 노력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그 의욕을 깎아버리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타적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면서 그들의 가치체계에 걸맞는 최선의 물건과 서비스들을 제공해야만 하는 유인들을 깎아내리는 거인 거지.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는 사실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왜냐면은 그것들은 다 뺏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거기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 돈을 뺏긴다는 국민이 다 같은 국민인 줄 아냐. 거기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재벌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재벌이나 좀 돈 좀 버는 사람들의 돈을 앗아가가지고 국가가 나눠주는 거. 그게 어떻게 뺏었다가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손해겠냐. 그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다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 일단 그 부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뭐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그런 댓글의 세계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잘못됐어.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은 다 같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와 빈자가 나뉘기 때문에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빈자에게 주는 것은 이제 정말 좋은 결과값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가 틀렸어. 좋은 결과값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빈자에게 준다 한들 빈자들은 빈곤에서 뭐 탈출할 수 있다거나 소득이 증가된다거나 많은 그런 좋은 효과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어떤 전제가 틀렸냐. 그들의 전제는 이게 되게 마르크스주의, 전통 공산주의에서 기반한 사실 어떤 발상인데 이 사회의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빈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이야. 이 사회에는 되게 파이가 한정돼 있어. 자원이 한정돼 있어. 그리고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질수록 남은 게 적기 때문에 빈자들이 가질 분량이 적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점점 더 착취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이 사회의 파이들을 많이 독차지하고 그렇게 될수록
빈자들과의 격차는 더 커진다는 거지. 이게 어떤 전통 공산주의에서 비롯돼서 오늘날 현대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있는 어떤 오류인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이는 고정되어 있잖아. 끝없이 생산자들과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에 의해서 더 많은 제어와 서비스들이 생산되고 효용이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창출된단 말이야. 파이는 계속 커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그들이 부를 획득하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물건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좋은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이렇게 그들이 부를 획득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저들의 주장대로 부자가 빈자의 것을 착취하여서 빼앗아서 부자가 된 거라고 한다면은 당장 우리 뭐 삼성과 현대 같은 지금 굴지의 대기업들 있지. 뭐 이제 1960년대 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진짜 구멍가게에서 힘들게 시작한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를 이제 누비는 글로벌 대기업이 됐단 말이야. 부자들이 빈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다라는 그들의 세계관이 맞아 떨어지려면은 삼성과 현대가 부자가 되고 대기업이 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나머지 국민들 다수는 찢어지게 더 가난해져야 돼. 더 많이 빼앗기고 뜯겨지고 착취됐기 때문에 뭐 진짜 집불도 없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지. 그들이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은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시기였단 말이야. 정당하게 돌아가는 자본주의 경제는 절대로 마이너스 섬 게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아서 누구는 더 커지고 누구는 더 작아지는 그런 게임이 아닌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내가 제공할 수 있어야 나 역시도 이로움을 획득하는 윈윈 게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발상의 전체 자체가 그런 거지. 아까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생각들이 만연하고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했잖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당장 나만 해도 사실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 하면은 저는 듣기 좋거든요. 그게 핵심이지. 듣기 좋은 거야. 맞는 말 같은 거야.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해보지 않으면은 저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우리 것을 많이 뺏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몫을 저들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십상인 거야. 특히 이제 좌익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교육을 해왔고 거기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이게 만약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처음 태동됐던 시기로 돌아가 본다면은 그 시대는 신분제 시대였단 말이야. 시민들의 돈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받아먹는,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귀족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바쳐야만 하는 정말 불쌍한 피지배층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 그건 정당한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시대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굉장히 어떤 유효한 통찰력을 발휘하는 거지. 실제로 경제가 착취에 의해서 굴러가니까. 누군가는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 누군가는 세금을 뜯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사회가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는 정말 이상적인 자본주의 세계를 생각해보면은 그런 세계가 아니거든. 계급이 없어. 모든 사람들은 다 시장에서 평등해. 자유롭게 생산하고 자유롭게 소비하고 그 결과로 자유롭게 거래하고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나누고 윈윈 게임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부당하게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라는 통념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럼 왜 부자 증세를 통해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왜 가난한 사람들이 효과가 없다고 나는 말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 부자들?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뭐 가게를 차렸거나 아니면 나만의 어떤 공장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일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을 하고 그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는 그들이 지금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산과 고용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는 거야. 그들의 세금을 많이 빼앗을수록 그들의 자본을 많이 국가가 공격할수록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생산과 고용은 부진해질 수밖에 없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부자들은 당연히 뭐 국가에서 세금을 뭐 얼마나 뭐 걷어가든 많이 걷어가도 여전히 그들은 부자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그들이 뭐 고용하고 생산하고 하는데 뭐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그게 사실이야. 진짜로 그들은 국가가 돈을 많이 뺏어가도 여전히 부자일 거야.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내 금고에 있는 재산이 얼마냐, 나의 총 자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사업에 쓰는 지출량이 있단 말이야. 그 지출 대비 나의 이득이 얼마냐, 이 마진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국가가 세금을 이들에게 많이 거두면은 그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커지고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 마진을 건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득 대비 비용이, 이득을 산출해내는 데 있어서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거지. 국가의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물건 값도 올리게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약간 부담이 돼가지고 고용도 덜하게 될 수 있어. 노동자에게 줄 임금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국가에게 세금 너무 많이 뜯기니까. 이런 직접적인 부담이 와닿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공격은 그 생산과 고용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럼 결국 그 생산과 고용에 타격을 입으면은 그 부자들은 세금 그냥 사업 좀 덜 해도 돼. 규모 좀 덜 키워도 돼. 아니 사업을 심하면 접어도 돼. 내가 지금 도무지 마진이 안 나온다면 사업 접어도 되지. 어차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그들이 사업을 접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 진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저소득층들이란 말이야. 오히려 물건값이 더 올라가고 품질이 더 낮아져,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심지어 고용도 안 돼. 일자리가 막 줄어들어. 이러면 사회의 절대다수의 어떤 서민들의 삶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야.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린 거지. 이런 신뢰들이 있어. 1990년대에 미국이 이제 보트, 비행기, 보석 산업에 소비세를 엄청 인상을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마련될 재원들을 갖다가 이제 복지에 쏟아 부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거지. 그들의 세금을 뺏어서 복지를. 그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근데 정작 그 세금을 뺏어서 마련된 재원은 굉장히 예상보다 적었고, 그 각각의 산업에서 고용만 침체되는 결과를 맞이한 거야. 보트 산업에서 7,600개, 비행기 산업에서 1,470개, 보석 산업에서 33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야. 사라진 일자리 때문에 실업 보험금으로 760만 달러의 적자를 또 더 물어냈고, 손해가 막 심한 거지. 이런 결과들은 그 산업을 운영하는 어떤 그 기업인 자본가들보다 그 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던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받는 타격인 거야.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부자들의 것을 뺏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는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것을 뺏지 말고 우리는 부자들을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낙수효과라는 되게 철진한 어떤 이론을 믿는, 막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자유주의자, 자본주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낙수효과가 뭐냐면은 부자들, 고소득층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뭐가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부자가 된다. 약간 이런 이론이란 말이야. 근데 낙수효과를 갖다가 철진한 이론이라고 말하면서 막 그걸 되게 공격을 하곤 하는데, 사실 부자들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완전 허수아비 공격이란 말이야. 그냥 기업이 규모가 커져. 그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기업이 생산활동을 열심히 해. 그 결과 고용도 더 많이 하게 돼. 인력이 더 늘어나. 그 기업이 고용하는 인력이. 그냥 이 모든 과정은 전체 경제에 너무 도움을 주고 소득 증진에 너무나 도움을 준다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야 사실. 그래서 기업을 공격한다는 것, 사업체에게 많은 세금을 때린다는 것, 이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서민들,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이거는 낙수 효과라는 이론도 아니고 그냥 너무 상식이란 말이야 지극히. 그래서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야.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의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겪을 수 있는 비효율이나 공무원들 월급에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 막 셀 거고, 부정부패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얘기하는 거야. 다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다 빼도 서민들의 손해, 그리고 전체 경제에 끼칠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금은 되게 인기가 없어. 이제 세금은 되게 인기 없는 정책이 됐고, 요즘 국가가 선호하는 방법은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돈을 인쇄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국가가 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것들인데, 재원을 거기서 조달을 하는 거지. 돈을 만드는 기관이래, 중앙은행. 얼마나 신박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다 일 아니잖아. 이 고생이잖아. 돈을 그냥 인생만 돌려서 무작정 만든대. 얼마나 위대한 기관이냐. 그래가지고 어디 지금 야당 당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통장에 꽂아준다는데, 진짜로 통 크게 1000만원씩 꽂아주지 못할 건 뭐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닌 거야. 왜냐면 돈은 교환 수단인 거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음식, 살 곳, 입을 옷, 소비품들, 이런 것들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교환 수단으로서 돈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재화들이 늘어나는 게 이 사회의 부가 늘어나는 거고, 이 사회가 더 부유해지는 거지, 지폐,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 딸랑딸랑 종이가 늘어나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치. 재화의 양이 그대로인데 돈만 늘어난다, 지폐만 이 사회에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지폐의 희소 가치가 떨어져서 이 교환 수단이었던 지폐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양이 훨씬 줄어들어. 그게 이른바 물가 상승이야. 우리가 옛날에는 뭐 5,000원을 가지고 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00원을 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산다라는 거야. 이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재앙도 서민들에게 정말 막강한 타격을 입히는 거지. 그래서 지폐의 양을 늘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뭐 중앙은행도 뭐 별 수 없구나 인 건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중앙은행은 빈부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돈을 늘리는 그런 일을 해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평등,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중앙은행이 돈을 뽑으면은 그 돈을 처음 가지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 돈을 처음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돈을 뽑았기 때문에 발생할 물가 상승의 피해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중앙은행이 돈을 뽑았다고 해서 물가가 그냥 바로 마법처럼 딱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인플레이션이 딱 벌어지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또 돈을 돌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시중에 지금 지폐가 많이 풀렸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지폐를 좀 더 많이 받고 물건을 파는 게 맞겠어. 해서 가격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중앙은행에서 따끈따끈하게 뽑은 돈을 바로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의 효과를 아직 체감하지 않은 채로 그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처음 돈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싼 값을 막 누리면서 펑펑 돈을 쓸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게 돌고 돌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사람들, 그 돈을 나중에 이제 만지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고스란히 받은 상태로 이제 그 돈을 쓰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 가격 경쟁이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돈을 처음 받은 사람과 나중에 받은 사람 간의 간격이 더 커지는 거지. 빈부격차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국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썼거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양이 천문학적인 양이야, 진짜로. 진짜? 그 많은 돈을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져. 그 사람들 진짜 막 값싸게 물건들을 사. 값싸게 뭐 집도 사. 그리고 이게 막 돌고 한참 뒤에 나중에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물가가 오른 다음에 정말 힘겹게 소비하는 거야. 그 돈. 휴지 조각이 돼버린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처음 돈을 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제 국가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맨 처음 돈을 만지게 한다. 뭐 이러면 다행이지. 근데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 국가는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말고 할 게 너무 많다라고 하거든.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들, 국가가 보장해야 될 것들, 그냥 대충만 읽어봐도 경제력 남용 방지, 자연 자원 보호, 국토의 균형 발전, 토지 소유권 제한, 경자 유전, 농어업 보호,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보호, 대외 무역 거래 조정, 과학기술 발전, 국가 표준 육성, 환경권 보장. 할 일이 너무 많아, 국가는. 이 많은 것들을 담당하느라고 정말 많은 이제 뭐 단체들, 이익단체들과 뭐 기업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막 간단 말이야. 이 국가의 정책에 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중앙은행에서 뽑은 돈을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은 누굴까? 우리 같은 서민들일까? 아니란 말이야. 은행원, 기업인, 이익단체의 수장들, 로비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자본주의가 빈부격차의 원흉이고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이라고 부르짖었거늘 실제로 자본주의는 윈윈 게임을 하는 아주 착한 체제였고 정부야말로, 중앙은행이야말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두는 불평등의 원흉이었던 거야.